23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어땠을까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사실 1분기 어닝에서 발표한 2분기 가이던스는 서프라이즈했지만 급등한 주가와 동시에 얼마나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믿을 수 없었던 가이던스 실적이 그대로 숫자로 찍혔고 앞으로 3분기 가이던스 실적까지도 시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범용 컴퓨팅 시대는 끝났고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실적이었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은 1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171%, 전 분기 대비 141% 증가한 10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기 매출이 67억 달러이면 한화로 8조 7천억 원 가량 됩니다. 8조가 넘는 회사의 매출이 1년에 2배가 증가한다. 시대적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수치겠죠. 매출 총이익률도 1분기 64.6%에서 7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컴퓨팅 회사입니다. TSMC에서 위탁 생산을 하긴 하지만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팹리스 회사죠. 이 70%의 매출 총이익률은 업종이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이익률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제품은 가격 결정력과 시장 경쟁력을 넘어서서 독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제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3배 증가했고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4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했죠. 매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는 동안 영업이익은 무려 1200%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에서 꿈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공급 부족에 대한 영업 레버리지를 확실히 누리고 있는 거죠. 이번 실적의 핵심은 젠슨 황이 말했던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 기업들은 범용 컴퓨팅에서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클라우드와 기업 등의 약 1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플랫폼 전환을 보고 있는 거죠. 먼저 가속 컴퓨팅은 현재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컴퓨팅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속 컴퓨팅을 통해 활성화된 생성형 AI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방위적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컴퓨팅을 수행하는 고전적인 방법인 범용 컴퓨팅 방식이 아니라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로 플랫폼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산업의 전환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플랫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인류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고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생성 AI를 채택하기 위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3분기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9% 급증한 매출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오히려 72%로 개선되어 영업 레버리지는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보다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공급 사이드일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제품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엔비디아 제품만 원하고 있죠. 결국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이 3분기 160억 달러의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 결국 엔비디아 성장 모멘텀은 이 TSMC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재고일 수는 3.2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는 3개월 전 예상했던 3.5개월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인 A100과 H100은 전량 TSMC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TSMC의 캐파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3분기 재고일 수가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현재의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를 통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제품 출시되기 전에 최대한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결국 TSMC가 캐파 증설을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생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 TSMC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이 주문자가 물건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진율도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좋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많이 만들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었습니다. 현재 대규모 CSP, 클라우드 회사들이 2분기 매출의 50% 이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큰 카테고리는 소비자 인터넷 회사입니다. 이 클라우드 3사의 매출이 엔비디아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AI 슈퍼컴퓨팅을 위해 찾아낸 방법이 결국 데이터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방식이고, 클라우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3사는 현재 AI 슈퍼컴퓨팅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려면 엔비디아 제품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단에서 지속적으로 칩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의 관건은 지금 버는 돈으로 기술 개발에 올인해서 기존 빅테크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더 확실히 내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또 다른 리스크는 중국 시장일 겁니다.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GPU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이 채택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재무 결과에 즉각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업계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에서 경쟁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의 경우 양산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이익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잃는 것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예상만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 시대를 통해 AI가 인류의 다양한 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를 통한 일상의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질 겁니다. 인류가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개발한 결과이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찾은 것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슈퍼컴퓨팅입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느껴진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